안녕하세요. 자전거 세상입니다. 자전거를 타다 보면 저 자전거는 뭐지? 하며 다시 한번 쳐다보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특이한 생김새로 우리의 눈길을 끄는 자전거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경험한 다양한 자전거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자세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세상의 모든 자전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흔하게 보는 자전거는 역시 MTB와 로드바이크입니다. MTB부터 먼저 알아보죠. MTB는 마운틴 바이크의 약자죠. 단어 그대로 산에서 잘 탈 수 있도록 만든 자전거입니다.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 흙이나 돌이 많은 곳에서도 탈 수 있도록 서스펜션이라고 하는 충격 흡수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앞바퀴 포크에 달려 있는데 이게 하나만 달려 있으면 하드테일이라고 하고요. 앞, 뒤 두 개가 달려 있으면 풀 서스펜션이라고 합니다. MTB의 두 번째 특징은 타이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타이어 표면을 트레드라고 하는데 이 트레드 패턴이 돌기처럼 튀어나와 있습니다. 자덕 전문 용어로는 깍두기라고 하죠. 이렇게 돌기 패턴으로 타이어를 만든 이유는 산에서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MTB는 타이어 공기압도 20에서 40 psi 정도로 아주 낮게 놓고 있는데요. psi라는 것은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의 약자로서 1제곱인치당 파운드라는 압력 단위입니다. 20에서 40 psi 정도 넣으면 아무래도 승차감이 좋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로드바이크는 이 MTB에 비해서 공기압이 4배나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차감이 떨어지죠. 대신에 속도감을 얻게 되는 거죠. MTB의 또 다른 특징은 핸들바에 있습니다. 일자바나 플랫바를 많이 쓰고요. 라이저 바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핸들바를 쓰게 되면 일단 자세가 편하고요. 로드에 비해서 목이나 허리에 부담이 적습니다. 로드바이크를 타게 되면 아무래도 장시간 웅크린 자세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요통이나 목 디스크 증상을 겪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MTB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흔히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로드바이크를 살펴보겠습니다. 줄여서 로드라고 하죠. MTB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달리다 보면 뒤에서 슝 하고 추월해서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쳐다보면 할아버지가 타고 있거나 젊은 아가씨가 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막 쫓아가서 따라잡으려고 열심히 페달을 밟아보지만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죠. 아마 MTB 타시는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로드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처럼 로드바이크는 빠르게 달릴 수 있도록 최적화된 자전거입니다. 로드바이크는 속도를 내기 위해서 바퀴를 얇게 만듭니다. 바퀴의 폭이 좁아요. 대략 바퀴의 폭이 19에서 28mm, 2에서 3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기압 역시 MTB에 비해서 고압으로 넣습니다. MTB가 조금 전에 20에서 40 psi 정도 넣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로드바이크는 클린처의 경우는 100에서 110 그리고 튜블러의 경우는 130 psi 이상 고압으로 넣습니다. 이렇게 폭이 좁은 타이어에 고압으로 공기를 넣으면 타이어와 도로 표면과의 마찰 개수가 적어져서 빠른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로드바이크의 또 다른 특징은 MTB의 일자로 된 플랫바나 라이저바 대신에 아주 공격적인 드롭바를 쓴다는 점입니다. 허리를 숙여서 공기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핸들바를 아래로 뚝 떨어뜨려 놓았는데요. 이 상태에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목을 위로
지켜들어야 하는데 이 상태를 오래 지속하게 되면 아무래도 목과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갑니다. 따라서 장거리 라이딩을 할 때는 이 요통과 목 디스크 증상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자주 목 운동을 해줘서 목 근육을 풀어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MTB와 로드바이크의 특징을 알아봤는데요. 이 두 자전거의 장점을 모아서 만든 자전거가 하이브리드 자전거입니다. 핸들바는 플랫바를 써서 MTB의 편안함, 그리고 얇은 바퀴를 써서 속도감을 확보하고,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자전거라고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죠. 장점을 모았다고 하지만 어정쩡한 절충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자전거는 로드바이크의 속도를 못 따라가고, 아무래도 MTB의 승차감을 못 따라가겠죠. 특히 이제 산에 간다면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미니벨로입니다. 미니는 작다는 뜻의 영어고, 벨로는 자전거라는 프랑스어입니다. 영어와 프랑스어의 조합인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일본에서 쓰던 단어를 우리가 받아서 그대로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니벨로는 바퀴의 지름이 20인치 이하의 작은 자전거입니다. 미니벨로 중에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브롬튼이나 스트라이다처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접이식 자전거도 있고, 또 접히지 않는 미니벨로도 있습니다. 접이식 자전거는 휴대성이 좋고 전철에 실을 수가 있어서 출퇴근이나 여행용으로 적합하다고 봅니다. 미니벨로 중에는 미니 스프린터라고 해서 로드바이크 못지않게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자전거도 있습니다. 바퀴가 작아서 조향성이 좋고 오르막에도 잘 올라가고, 그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프레임이 작아서 승차감이 떨어지고 도로에 턱이나 요철이 있을 경우에 걸려서 넘어지기 쉽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다음은 픽시입니다. 픽스드 기어 바이크라고 고정기어 자전거를 말합니다. 페달이 뒷바퀴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페달을 밟으면 앞으로 가고, 페달을 뒤로 밟으면 뒤로 가는, 후진하는 싱글기어 자전거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자전거를 끌고 가는 모습이 보이시죠? 뒷바퀴가 구르는 동안에 페달도 함께 돌아가는 게 보이시나요? 예, 페달이 뒷바퀴 코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픽시는 달리는 도중에 페달을 역방향으로 힘을 가하면 뒷바퀴에 제동이 걸려서 미끄러지면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스키딩이라고 합니다. 스키딩 기술을 써서 제동을 거는 재미에 빠져서 브레이크를 아예 달고 다니지 않는 라이더들도 있는데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급제동이 필요한 순간에 브레이크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고 예방 차원에서 반드시 브레이크는 달고 자전거를 타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사이클로크로스입니다. 줄여서 CX라고 하죠. 매끈한 포장도로가 아니라 비포장도로, 즉 흙길이나 산길을 달리는 자전거입니다. 장애물을 만나면 자전거를 들고 뛰어가기도 합니다. 사이클로크로스는 얼핏 봐서는 로드바이크와 구별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원래 로드바이크 선수들이 겨울철 훈련을 위해서 탔던 자전거이기 때문에 로드바이크와 모습이 비슷합니다. 다이아몬드 형태의 프레임, 그리고 딱딱한 포크, 700C 휠, 드롭바까지 로드바이크를 쏙 빼닮았습니다. 로드바이크와 사이클로크로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브레이크에 있습니다. 사이클로크로스는 탈부착이 쉬운 캔틸레버 브레이크를 씁니다. 브레이크에 이물질이 끼어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탈부착이 쉬운 캔틸레버 브레이크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묘기 자전거로 불리는 BMX입니다. BMX는 바이스클 모토크로스의 약자인데요. 미니벨로처럼 20인치 이하의 작은 바퀴가 달려 있고
바퀴 옆에는 발을 디딜 수 있는 패그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BMX에도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크게 봐서 속도 경쟁을 하는 레이싱과 자전거로 기술을 구사하는 프리스타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프리스타일은 또 세분화해서 스트릿이나 파크라이딩 등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스트릿은 말 그대로 길거리에서 계단이나 난간을 뛰어넘거나 공중에서 회전하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파크는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점프대에서 뛰어 올라서 공중에서 기술을 선보이는 종목입니다. 파크는 지난해 열린 도쿄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채택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BMX는 레이싱과 프리스타일, 남녀 부문에 금메달 4개가 올림픽에 걸려 있습니다. 다음은 누워서 타는 리컨번트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국내에서 가끔씩 눈에 띄더니 요즘에는 자전거 도로에서도 자주 보이더군요. 공기 저항이 적어서 속도가 무척 빠릅니다. 너무 빨라서 국제대회에는 나갈 수가 없고요. 허리 통증이 없다는 게 이 리컨번트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단점을 꼽으라면 무게중심이 뒤쪽으로 가 있어서 오르막에서 댄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힘이 들 것 같고요. 차체가 낮아서 자동차나 다른 자전거가 못 보고 추돌해서 사고가 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컨번트 자전거에 깃발을 높이 달고 다니는 라이더들도 있습니다. 자동차인가 자전거인가? 이번에는 벨로모빌입니다. 벨로모빌은 리컨번트에 지붕을 얹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벨로모빌은 앞바퀴 2개, 뒤쪽에 바퀴 하나, 이렇게 3륜을 많이 씁니다. 그렇다고 해서 3륜만 있는 건 아니고요. 공기 저항을 줄여서 속도를 내기 위해서 바퀴 2개로 만든 벨로모빌도 있습니다. 이런 모델을 스트림라이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벨로모빌은 공기 저항이 적어서 속도는 빠르지만 오르막에서 약하다는 점, 리컨번트와 장단점을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서서 타는 엘립티컬 자전거입니다. 이 엘립티컬 자전거는 이 자전거를 만드는 회사의 브랜드 일립티고로 더 잘 알려져 있죠. 공원의 체육시설이나 헬스장에 가면 이 일립티컬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서서 자전거를 타는 그런 운동기구가 있는데요. 여기에 바퀴를 달아서 도로에서 달릴 수 있도록 만든 게 엘립티컬 바이시클, 엘립티고라고 하는 자전거입니다. 서서 타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안장통이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텐덤입니다. 텐덤 바이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죠. 한강 시민공원이나 유원지 같은 데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2인용 자전거인데요. 연인들끼리 주로 타지만 시각장애인들에게 야외 라이딩의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서 봉사자들이 함께 타는 모습도 봤습니다. 텐덤은 2인용이 많지만 3인용 텐덤도 있고요. 바퀴가 3개짜리 트라이시클 텐덤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텐덤의 세계도 참 다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발 자전거입니다. 트라이시클이라고 하는데요. 세발 자전거는 어린이들만 타는 건 아니죠. 어른들도 세발 자전거 탑니다. 릭쇼처럼 인력거로도 쓰이고요. 트라이시클은 이 짐을 많이 실을 수 있어서 장기간 여행을 할 때 정말 적합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자전거의 종류를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살펴본 자전거만 해도 MTB, 로드바이크, 하이브리드, 미니벨로, 사이클로크로스, BMX, 리컨번트, 벨로모빌, 일립티컬, 텐덤, 트라이시클까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이 외에도 도심형 생활 자전거도 있고요. 장거리 투어에 적합한 그래블 자전거도 있고, 철인들이 타는 TT바이크라고 하죠. 타임 트라이얼 자전거도 있고요. 자전거의 종류는 무궁무진합니다. 정말 세상은 넓고 자전거는 많은데요. 어떤 자전거를 타든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여러분에게 적합한 자전거를 선택해서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자전거, 오늘은 다양한 자전거의 세계를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콘텐츠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자전거 세상이었습니다.